네, 출란교실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유튜브를 요즘 보면은 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비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비료를 주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료에 대해서 많은 폐해들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난초를 배양하는데 실패를 하는 경험을 많이들 겪어 오셨어요. 초보 때. 어느 정도 이제 뭐 경력이 쌓으신 분들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시는데,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비료로 인해서 폐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난초를 오히려 비료 때문에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저희가 이제 출란 교실에서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비료에 대한 얘기를 주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앞선 동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한 번만 하고 그냥 또 지나가 버리면은 또 새롭게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반복해서 제가 전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합니다. 무기질 비료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제조하고 세팅한 그런 이제 비료기 때문에 병에 써져 있는 자료, 이걸 보고서 투여를 하면은 봄에는 뭐 질소가 많은 이제 높은 함량이 높은 비료를 주고, 가을로 되면은 질소가 좀 이제 아주 낮거나 아예 없는 이제 비료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또 무기질 비료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 난한테 주는 순간 바로 난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잎으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기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완벽한 무기질 비료에만 의존하고 한다면은 유기질 비료를 줄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쪽 원예 쪽이나 농학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과학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식물이 자연으로부터 흡수하고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무기질 비료로 담아내서 이것만 준다면은 유기질 비료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 그게 분해돼서 그 성분을 흡수하게 되는 것인데, 무기질만 줘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굳이 유기질 비료까지 같이 이렇게 줄 필요성은 없다. 뭐 줘도 상관은 없지만 무기질 비료만 줘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질 비료는 일정 부분 과학적으로 설명은 됩니다만은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다른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기질 비료를 반드시 줘야 되고, 또 유기질 비료하고 무기질 비료 둘 중에 하나만 준다면, 하나밖에 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하나만 준다면 당신은 어떤 비료를 줄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유기질 비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기질 비료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유기질은 식물이 섭취하지 못합니다. 결국 유기질 비료를 분해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분 속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의 먹이를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유기질 비료가 투입이 되면 이 유기질 비료를 자기네 먹이로 생각하고 그것을 먹은 다음에 그것을 분해해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배출해냅니다. 뭐 생산해낸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배출을 해냈죠. 벌이 꽃에 가서 당분을 섭취해서 자기 침하고 막 비벼서 꿀을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원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무기태의 영양소들을 분비해내면은 식물은 비로소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기질 비료를 분 속에다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식물더러 먹어라 라는 것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미생물이 먹어라 이런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미생물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영양소를 분비해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다음 얘기고 1차적으로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분 속에서 난초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을 잘 자라게끔 하는 것은 미생물의 힘이라 그랬어요. 미생물의 힘. 그러니까 이 미생물의 힘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전부 다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부분 지금도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돼서 그것을 농업 비료화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어떤 효능이 좋은 또 미생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해서 그것을 다시 또 비료화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규명해내지 못하는 어떤 그 식물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이 또 다소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어쨌든 이 분 속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이 분 속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를 먹어야 돼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생물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완전히 분 속에서 미생물이 전혀 먹을 수 있는 유기질이 전혀 없다. 그러면 미생물은 뭘 먹고 자랄까요? 그냥 죽어버릴까요? 배가 고파서? 그렇기도 할 수 있지만 난초를 공격할 수 있어요. 네. 결국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미생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식물의 재배의 성공 여부, 실패 여부가 결정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들면 이 미생물이 유기질 비료를 분해해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균이거든요. 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나노 입자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균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살균제로 방지하는 그런 균하고 같은 균이에요. 단지 식물의 이로운 역할만을 하는 균일 뿐입니다. 똑같은 균이에요. 병원균이나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이 공생균이나 똑같은 균일 뿐이죠. 그러나 이 균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은 나쁜 균이 분 속에 들어올 수도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곰팡이 균 같은 거. 곰팡이. 이 곰팡이 균 같은 게 탁 침입을 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잡아먹어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미생물은 결국 병에도 강건하게 만드는 이 분 속 환경을 조성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해서 유기질 비료가 줬더니 그 유기질 비료의 효과로서 병의 내성이 강해지더라. 요렇게 이제 좀 확대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원리를 좀 배제하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지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미생물이 계속 증식하겠죠. 유기질 비료를 자주 주면 그러면은 그 유기질 비료를 준 미생물들에 의해서 병원군들을 잡아먹고 공격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에도 상당히 좀 안전하게 이 미생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들이.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또 하나 상당히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미생물들이 계속 활동하면서 뭐 우리가 때를 맞춰서 일정을 정해서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또 그 양 조절도 미생물들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식물한테 상당히 이 비료에 대한 피해가 없이 상당히 안전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먹이, 이 비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거든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러나 이 유기질 비료의 단점도 있단 말이죠. 단점. 이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미생물들의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생물이 이 식물한테 이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 공생균들만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병원균, 곰팡이균, 이런 다양한 나쁜 균들도 이 유기질 비료를 주면은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주면 이 병원균이라고 하죠. 식물한테 병을 주는 나쁜 균들의 증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기질 비료는 이 균도 좋아하지만 다양한 나쁜 균, 좋은 균, 뭐 이런 여러 가지 균도 좋아하지만 이 충도 우리 인간은 맡지 못하지만 유기질 비료에서 내뿜는 어떤 그 향, 냄새, 그리고 맛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레들도 그 아주 그 작은 그 무슨 쇠파리, 무슨 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것들이 분 속에 그 우리 난석 사이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런 것들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병과 이 충이 달려들게 하는 요소로서 유기질 비료가 작동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병원균 그리고 충 이런 것도 달려드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 이 공생균 식물과 같이 살아가면서 식물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런 공생균들, 유익균들이 증식이 더 많아진다면 벌레나 또는 충 이런 것들로부터 미생물이 싸워서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이 분 속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미생물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출란교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유익한 공생균을 분 속에다가 투입해서 유익한 균을 좀 더 많이 늘려나가는 어떤 그 방법을 에라니들은 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리코 같은 이런 균 같은 거를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균들을 서너화를 투입을 해서 이 분 속에 유해균들과 무해균들이 왕창 왔을 때 유해균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병력을 투입해주는 그래서 트리코데르마 같은 그 유익한 균들을 더 투입해서 증식을 하게 하고 또 그 유익한 균들이 먹을 수 있도록 미생물들을 유기질 비료를 아주 연하게 타서 자주 이렇게 준다면은 자주 줄 만큼 연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준다고 해서 또 뭐 용량을 초과하면은 그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몇 방울, 서너 방울 떨어뜨려서 물 줄 때마다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여튼 그 정확한 주기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연하게만 한다면은 어차피 이게 식물이 자주 줘도 못 먹어요. 이 유기질 비료를 다이렉트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은 식물이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못 먹습니다. 못 먹으니까 좀 횟수를 늘려서 준다 하더라도 유기질 비료는 그래서 안전한 거죠. 결국 미생물을 키우는 어떤 의미로서 유기질 비료를 자주 투입을 하면은 미생물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 많다는 것은 행복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자식, 손자, 며느리 막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증식을 많이 하는 좋은 환경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증식을 원활하게 한다면은
나쁜 균도 잡아먹고 벌레도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쇠파리 같은 경우는 이 미생물의 힘에 의해서 그것도 그 식물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 특히 병과 충이 많이 오니까 결과론적으로 불안해서 살균제나 살충제를 또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문제점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설사 그 균이 같이 오는 걸 두려워해서 예방 차원에서 살균제를 줬다 하더라도 이 분 안쪽에 있는 유익한 균들도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데, 그게 하나의 딜레마였거든요. 나쁜 균을 예방하려고 살균제를 줬더니 분 안에 좋은 균들도 죽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기로 보면은 그리 오래전이 아닌 최근에 와서 트리코라는 균을 발견을 했고, 그 트리코데르마라는 균을 증식을 시키면서 살균제를 투여해 봤더니 이거는 살균제에서도 살아남네. 이제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균제도 죽지 않아? 그러면은 트리코데르마를 여기서 번식시키게 한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살균제나 살충제를 친다 하더라도 이 분석 환경이 그리 나빠지지는 않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초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이제 크게 말하면 식물을 키우는 것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곧바로 쪽집게식으로 딱 제공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식물을 이제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등등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는 과수원, 농장 이런 데서 이 유기질 비료를 투입을 하면은 살균 살충제를 엄청나게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농 먹거리다. 이것이 꼭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유기농 먹거리는 무농약 재배가 아닙니다. 무농약 재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요것은 무농약 막으로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농약 마크가 찍힌 어떤 그 먹거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무농약 마크가 없이 유기농 마크만 찍힌 게 있어. 여기 사람이 착각하게 만들죠. 유기농이면은 이거 완전히 그 순수하게 자연에서만 키운 거네. 그러니까 살균 살충제를 안 준 거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질 비료를 키워도 무농약 살균제나 살충제를 주지 않은 것은 무농약 먹거리 이렇게 마크를 발행하게 되고요. 유기농으로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살균 살충제를 쳤다 그러면 이거는 무농약 먹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유기농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모든 인식 속에서는 다소 살균제나 살충제를 쳤다 하더라도 이게 좋지 않아?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럽에서 큰 탈이 나면서 이제는 전문 프로페셔널 농민들한테는 이 유기농 재배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균도 받아들이고, 이 안 좋은 균이 증식을 하면서 채소나 이런 데서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식중독 현상, 015균인가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서 한 번 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를 먹고서 대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걸 이제 연구하다가 나온 것인데, 유기농으로 했더니 결국 인간한테 안 좋은 균들도 달라붙더라. 그래서 그거를 채소에 오염된 것을 먹었더니 사람이 죽더라. 자, 그러면은
난초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본다면은 유기질 비료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좋은 균이나 안 좋은 균이나 막 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막 오게 만드는 거니까 그 중에서 안 좋은 균을 막 잡아먹고 식물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는 이 균들로만 이 분안을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비료가 공생균, 트리코 같은 그런 균이라는 것입니다. 꼭 트리코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이제 좋은 균들, 이런 균들을 증식을 시키면서 다른 균들이 뭐 한두 개 이게 들어오면은 싸움에서 져가지고 금방 사멸해버리는 이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요즘 많이 주는 철에 참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답은 뭐냐? 답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딱 쪽집게 같은 답을 요구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무기질 비료를 종합 영양제, 비타민까지 포함된 종합 영양제를 주기는 하되 아주 그것도 연하게 주기는 하되 결국 그것은 무기질 비료가 미생물들이 조성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한테 다이렉트로 줄 건 주고 이 미생물들, 우리가 인간이 이 미생물의 역할을 완전하게 규명해내지 못하는 다양한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분석해서 꽉 배양을 해서 식물이 이거 환경이 좋네, 이거 뿌리를 난 내려도 안심해도 되겠네 라고 해서 왕성한 뿌리 내림 활동을 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유기질 비료의 이 포지션, 이 양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 무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는 조금 적게. 유기질 비료는 횟수를 좀 높여서 좀 더 자주 이렇게 주면서 분 속의 환경을 좀 더 튼튼한 뿌리 내림, 그리고 식물이 병으로부터의 안전한 이런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속적으로 배부르지 않게, 과식하지 않게 아주 적당량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유기질 비료, 이것을 미생물을 위해서 투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요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요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는 아마 충분히 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출란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